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이슈란 말이죠. 각국의 손님 접대 문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온 종칼 헨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지구인 여러분들과 오해를 풀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 오해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키미야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란의 접대 문화에 대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아까 들으셨지만 잠시만요, 저는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어떤 누군지 알잖아요. 사람들 몇 번 줄리니까. 저는 몇 번 나왔죠. 그래도 자기소개는 하고 싶습니다, 저도. 완전 깜짝 놀라서 아, 지금.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내 이름이 까먹었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켄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자, 오늘의 전문가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음식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요리하고 있는 셰프겸 칼럼니스트 장준호입니다. 셰프님이세요. 스웨덴 게이트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웨덴 게이트?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손님이 갑자기 방문을 하면 손님에게 밥을 대접하지 않다는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 이제 경험담을 계속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이런 저런 스토리를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셨어요? 이거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저 좀 천재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10년 동안 살았다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이곳저곳 약간 나라 다 살아봤는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아, 그래요? 스웨덴은 이제 100년 넘게 살기 좋은 나라 비쳤는데 근데 이 캡처 화면 하나가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해요. 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네, 오.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요? 그 어떻게 이 손님 접대 문화 너무 스웨덴인들은 일반화하는 것 같아요. 아, 일반하다. 사실 아닌데 근데 거짓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래도 북유럽이니까 이게 좀 춥고 하니까 이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면 옆에 뭐 노르웨이나 러시아도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록 마찬가지죠. 스웨덴만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추워서 나눠서 먹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이거 우리의 사고 방식이다. 근데 옛날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스웨덴이 이제 옛날 아주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고 방식 있나 봐요. 네, 일부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그런데 그 스웨덴 게이트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그 집을 방문할 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조금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란 문화랑 완전 반대되는 것도 충격인데 네. 돈까지 줘야 된다는 게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 용돈 이제 받고 주는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크리스티안님의 집에 뭐 간다고 치면은 온종일 거기 집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3만 원 정도 쳤어요. 그 3만 원에 그 식비도 포함된 금액인데 근데 이걸 쳐야 친구의 부모님도 부담 없이 그 같이 먹고 놀고 어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집에 갈 때 제가 이제 먹을 도시락도 가져갔던 적 있어요. 네, 도시락 제가. 예. 네. 자기가 먹을 거를 그쵸. 오. 제가 가져가고 싶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가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네네네. 모든 스웨덴인들은 이렇게 안 있지만 경제적인 갈등 생기지 않도록 약간 미리 좀 공평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약간 일본 분들 이렇게 민폐 끼치지 않는 문화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개인주의 같은 만약에 멕시코에서는 내가 내 도시락 남의 집에 가져가면은 그 집안에 이제 어머님이 나를 보고 내 요리 맛없니? 이렇게 이런 반응이 올 수도 내 있어요. 요리를 싫어하나? 조심해야 돼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8, 90년대는 이제 우리 혜님 어릴 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족끼리 남의 가족을 존중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화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스웨덴 말고 다른 나라는 이제 손님이 올 때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
우리 이란.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전 찾아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3박 4일 동안 손님을 맞이한다고. 그게 그게 너무 빡세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란 집에는 필수적인 아이템 하나가 손님용도 그런 침구 세트가 따로 다 있어요. 와. 진짜. 그쵸. 그건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사실은 3박 4일 좀 넘으면 조금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 가족도 조금 실증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 디저트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2박 3일 정도? 멀리서 왔다면 3박 4일도 되는 거. 근데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진짜 일주일 넘게 있어도 돼요. 왜냐면 되게 외국인들을 접대하고 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짜? 그냥 호텔 안 가셔도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웨덴은 네. 약간 좀 어때요? 오래 친구 집에 뭐 숙박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 그 스웨덴에 왔다고 쳐 약간 비용 좀 내야 될 거. 아니 그 제수아이 약간 그 숙박 내는 거 아니라 식비 이런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면 우리나라 약간 예의라서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대접을 받으면은 그 약간 좀 받은 만큼 그냥 주면 되는 거죠. 네. 장 보러 갔을 때 그 항상 더치페이 하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먹는데 근데 경제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치페이 잘해요. 그래서 3박 4일이 오면 당연히 식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좀 쪼단해요. 약간 좀 네. 가끔씩 스웨덴인들은 약간 경제적으로 너무 열심히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좀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스웨덴 친구들 몇 명하고 영국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캠페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같이 막 먹고 나누는 거 생각을 하고 뭐 3일 동안 자기 음식을 자기만 먹는 거예요. 진짜요? 아무도 같이 먹자고 말 안 하고 바비큐 이런 거 같이 안 했어요? 바베큐도 안 했어요. 그냥 오트밀 빵 이런 거 먹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 한국 사람의 관점에 그런 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 애는 그렇죠. 그냥 정상이에요. 네. 그럼 술은 어떻게 해요? 술도 같이 자기가 자기가 못 각자 먹는 가지고 걸로. 온 거를 먹는 거예요. 저는 안 가져왔거든요. 못 먹어서. 너무 먹었어. 3일 동안 혼자 막 이렇게 떨면서 너무 마음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 헨리 씨 집에 갔어요. 스웨덴에 있는 네, 집 네, 네. 갔어요. 그러면 대접은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스웨덴인과 다르게 저희는 우리의 집에 오면 우리 가족처럼 대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너무 너그럽게 약간 친구들에게 밥을 되게 잘해줬어요. 일본은 어때요? 친구가 오거나 하면 일단 뭐 예의상 음료 마실래? 뭐 과자 먹을래? 맞아 먹을래. 없어도 없어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일단은 살라고 하면은 수돗물 있는데 뭐 마실래? 수돗물이라도 마실래? 과자가 없으면은 같이 편의점 갈래? 이 약간 그런 정도로 식으로. 예의상 말해. 왜냐면 일본은 눈치로 대화를 할 정도로 문화가 눈치를 그런 봐요. 거구나. 지금 상대방이 어떤 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일단 예의상 대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약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래? 먹을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아 뭐 그냥 아니 음료 먹고 싶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 그러면 너무 뻔뻔하다라고 생각해요. 와, 너무 뻔뻔하네. 뭘 마실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인데. 다음날 친구들한테 야 어제 지인이 왔는데 너무 뻔뻔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오버하게 좀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진짜.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상황 파악을 많이 해야 돼요. 파악을 대박이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놓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거절해도 그냥 받아야 되나 아니면 거절해야 되나 뭐 좀 헷갈리진 않아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진짜 앞에서는 말 안 하고 복잡하다. 약간 뒤에서 얘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좀 심하긴 해요. 일본은 저는 그 일본에 그 3번, 4번 정도 이제 갔다 와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제 과자 주면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3번 해야 친구는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세 번은 주고받고 해야 돼. 진짜. 이거 먹을래?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그래서 받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고 먹기 싫다는 거고 세 시간 많이 번째 받고 사용한다. 먹으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기분 좋게 첫 번째로 먹어?
먹었어. 진짜 뻔뻔하네. 뭐야? 아니 이게 뭐한 소리든 농담이긴 어렵네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눈치를 봐야 돼 진짜 문화 일본. 차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왔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되게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게 하면 괜찮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눈치를 안 본다기보다 이제 좀 지서적인 거죠. 일본 분들이랑 다르게.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누가 주는 거를 바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근데 또 그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택시비 아야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 이거 넣으면 근데 확실히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대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 그게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셰프님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손님이 오면 약간 꿀팁 같은 거 이거 주면은 그나마 나쁘지 않다. 뭐가 일단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요. 왜냐면 손님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대접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손님의 취향도 맞춰보고 제가 잘하는 걸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제가 좋고 즐거워야 손님도 좋아하더라고요. 오. 저는 이제 양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양식 같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데 오. 그래서 한국은 조금 특별한데 요즘에는 너무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잘 돼 네, 있죠. 밀키트 같은 거 사실 전화통으로 주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당장 1시간 뒤에 온다 그래도 바로 전화 주문하면 바로 오니까 배달 음식도 잘 프레이팅만 잘하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일단 멕시코는 포요기 사도라고 있어요.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이제 손님들한테 토르티아를 그냥 칙칙칙 나누고 그거는 알아서 타코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이제 약간 진짜 우리나라 닭볶음탕, 네, 닭도리탕 그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란은 어때요?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간을 맞추기 어려운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음식을 만들 때 엄청 많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고 엄청 신경을 썼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업구시드라는 음식이 있는데 고기, 채소, 감자, 당근 이렇게 해서 그거 간 맞추기 진짜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면 이 집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줬다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란에도 한국처럼 누룽지가 있어요. 누룽지. 네, 이란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그 밥을 만들 때 누룽지를 그 누렇게 눌리고 그거를 밑바닥에 누룽지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좋네요. 근데 약간 좀 일하는 종교적으로 약간 못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종교적으로 금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허용되지 않는 음식들은 하람 푸드라고 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할랄 푸드라고 불려요. 그럼 대표적인 할람 푸드는 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돼지고기가 하람 푸드고 술도 안 되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음식에 술을 많이 넣거든요. 일본에서도 종종 같은 걸 넣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게 사실 알코올을 끓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치고인들은 이란에서 잘 모를 거예요. 네. 우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슬람 교에서는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먹었어.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일단은 이란 안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냐면 돼지고기를 안 파니까 그래서 없어요. 내가 해외 나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해외 나가서 만약에 먹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한테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 제외하고 대부분은 어떤 맛이야? 어떻게 생겼어? 약간 궁금해하고 네. 안 아파? 어디 안 아파? 생긴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진짜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궁금해해요. 숨기고 다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닌 거죠. 술도 똑같아요 그러면? 술은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가족 분위기에 따라도 다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짜 저거 나쁘다. 왜 마셨어? 약간 이렇게 혼날 수도 있고 개방적인 사람들 왜냐면 이란 안에서 몰래 마시긴 하거든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사실이에요. 집에서는 몰래 마셔요. 술을 따로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요? 네, 직접 만들어요. 왜냐면 밖에 안 파니까. 안 파니까. 아, 파니까. 불법이에요. 네. 편의점에 가면 술이 없어요. 그 와인 같이 포도로 만들거나. 과일로. 네, 약간 술은 이제 먹지 않으면 이제 재미를 따로 있나요? 뭐 담배 피거나 아니면 이란에는 물담배를 많이 펴요. 물담배. 그래서 소풍 가도 물담배 하나 들고 가요. 그게 이란이에요? 네. 혹시 후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만한 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만한 거 들고 이렇게 그늘을 막 등산하고 들고 하는 거예요? 가는 진짜 들고 간다고요. 신기하다. 궁금해요. 만약에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그럼
물담배 이렇게 대접해주나요? 아 필래 이러면 좋아해서 오, 다른 따로 방이 있거나 아니면 다 같이 피면 그냥 다 같이. 물담배 가져가도 돼요? 아 그거는 이거 드세요 이러면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물담배 들어가 고정해가지고 막 아 열면 가야 이러면서 이거를 안 가져가고 그 위에 뭐 넣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위에 네. 넣는 거. 네. 그냥 말한 건데 진짜 있는 거네요? 깜짝 놀라서 지금 헬린 씨는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집에 가면은 완전 가족처럼 네, 맞아요. 대접해준다. 네네네. 뭘 해줬어요? 뭘 만들어줬어요? 피자랑 스파게티랑 햄버거 뭐 줬던 기억 되게 많아요. 가족마다 뭐 다르긴 한데 근데 주식 감자라서 감자로 만드는 요리 되게 많이 해요. 또 스웨덴 하면 또 미트볼이잖아요. 그 미트볼도 꼭 감자랑 먹어야 돼요. 소스 부어서 먹는 거예요. 스웨덴들에게 뭐 대접하는 음식 중 뭐 하나예요. 스웨덴 음식 제가 갔었거든요. 스톡홀름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는 많이 하던데. 아니,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이탈리아에 가서 미트볼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트볼 아니거든요. 스웨덴에 가서 미트볼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쪽 미트볼이랑 좀 많이 달라요. 또 스웨덴의 피카 문화라고 또 네.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피카 문화라고 생각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커피 타임. 집에서도 집에서 즐기는 모여서 커피 먹고 뭐 간식도 먹고 집에서도 별로 즐기는 어렵진 거구나. 않아요. 네네네. 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일단 마음대로 이렇게 싸먹는 일본식 또띠아가 있어요. 테마키스시라는 스시예요. 이게 뭐냐면 밥 그리고 재료, 김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블에 이렇게 뭐 차려요. 그리고 오. 싸가지고 알아서. 먹는 거거든요. 축하를 하는 자리? 그래서 많이 그런 걸로 약간 회, 뷔페처럼. 뷔페 생각하면 네, 뷔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오. 진짜 그런 또띠아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 취향대로 그냥 만들고 그렇죠. 먹으니까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인이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예의나 행동.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손님이니까 설거지하는 척 하는데 그때 이제 집주인이 그걸 볼 거 아니야. 일단 티나게 해야 돼. 소리 내. 하고 그러면 집주인이 와서 하지마. 한 번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다 내려놓고 아, 페이스.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계속 하면은 오히려 민폐.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끝까지 설거지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멕시코식으로 제가 하지마 한 번 하고 갔다 온 사이 벌써 다 그 완전히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손님이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주방에 들어가는 건 일종의 영업 침범이고 손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한국 전통 문화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당연히 손님도 들어 도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스웨덴은 이제 친구의 집이나 뭐 부모님의 집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미리 연락하는 거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스웨덴인들은 이제 아주 계획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 연락도 없이 오는 게 정말 예의 좀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에 뭐 알레르기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 요리하게 되면 스웨덴에서 정말 큰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란도 미리 전화해서 몇 명 가는지 누구 가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말해야 돼요. 성별까지 네, 얘기해야 돼. 성별을 말해요. 이란 종교가 이슬람교잖아요. 저는 뭐 결혼 안 한 여자고 만약에 우리 집에 남자가 온다. 그러면은 삼촌, 외삼촌, 뭐 친오빠, 아이들 제외하고 여자 남자 사이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너마하람이라고 하는데 너마하람이면 앞에서 히잡을 써야 돼요. 만약에 남아하람 없어 그냥 여자들끼리 온다 아니면 뭐 삼촌도 온대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히잡 안 쓰고 반바지 막 이렇게 입어도 되니까 이란에는 사촌지간에 그 결혼도 가능하거든요. 사촌 오빠가 우리 집에 오면 저는 히잡을 써야 돼요. 일본은 솔직히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까다로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집에 가면 이것도 못하고 뭐 눈치 뭐 마음이 아니면 뻔뻔한 복잡할 소리 듣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인이나 뭐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갈 때 오자마시마스라는 오자마시마스. 라고 말해서 들어가야 돼요. 한국어로 하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 남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진짜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어떻게 살아왔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뭐 교육 안 받았나? 교육을 안 받았나?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약간 볼 예의 수도 없는 거죠. 있으니까
뭐 물론 외국인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봐주겠죠 맞아요? 아마. 근데 일본 사람인데 뒤에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억해놔야 돼요. 네, 나갈 때는 오자마시마시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들어갈 때는 했는데 나갈 때는 안 했어.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응? 그냥 뭐지? 안 해? 뭐지? 그냥 거네? 뭐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말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했는데 실례합니다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굳이?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는 진짜 순수하게 까먹었어. 들어갔는데 까먹었어. 오지 마시마스. 가서 나중에 얘기를 해도 돼요? 나중에 이 얘기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받아주겠지.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거예요. 그 오자마시마스는 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일본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지인 집에 방문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거랑 좀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교토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특히 심합니다. 교토에 지인 집에 놀러 갔다. 거기서 부부죽회 먹고 갈래?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무슨 뜻이냐 말이지? 네, 뭔지 모르겠어요. 부부츠케. 그 부부즈케가 오차즈케라는 단어인데 오차즈케라는 음식을 먹고 갈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약간 집에 가라는 신호를 보는. 맞아요. 네. 그래요? 제 친구가 네. 진짜 교토에 가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 앉아 있었대요. 그냥 먹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대요. 10분 지나도 왜냐면 그게 오차즈케라는 게 빨리 빨리 나와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밥에다가 반찬 올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계속 안 나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지 했더니 벌 봤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이런 신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 돌려서 말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 교토라는 곳은 오랫동안 그 지배자들의 침략을 당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솔직하게 저는 이거 싫어요. 이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었으니.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약간 좀 포장해서 돌려서 말. 말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하다. 그런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거지만 뜻은 완전 그렇죠. 다른 거. 맞아요. 한국에 뭐 그거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렇죠. 그거 많이.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밥 한 번 먹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이 싫진 않아. 싫진 않은데 밥 한 번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당장 내일이나 모레 약속 잡아서 먹고 싶지 않아.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김혜아 씨 혹시 당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진심으로 밥을 먹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밥을 안 먹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런 인사를 친구한테 하더라고요. 여기 뭐 당해봤어요? 혹시 뭐 헨리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뭐 친구 저한테 이제 밥 한번 먹자고 근데 밥을 먹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나지 않은데. 근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저도 약간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밥을 먹으면서 조금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랑 심리적 거리가 허물어졌다라는 의미라서 밥 한 번 먹자고 아무한테 쓰진 않아요.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워. 사실 저는 오늘 여기서 좀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저랑 크리스티안이 형 안지가 3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에 밥 먹어요 라고 해줬어. 형이 먼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는 못 갔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이게 형 아니 해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팬데믹 시작해. 진짜 밥 전이었어요. 먹고 싶은데 또 이사 간 바람에 또. 아니 근데 뭐 바빴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진짜 밥 먹자. 이번에 진짜 밥 먹자. 사실 여기 연구소에 나오고 제가 4년째가 4번째거든요 이번에.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형 그때 밥 먹자 해놓고 안 갔으니까 저도 한국화 돼버렸나 봐. 저는 안 그랬었는데. 한국 분이시네. 네. 저는 만약에 일본 친구가 한국에 오면 대접을 해주고 싶은 게 인스턴트 라면이랑 프라이드 치킨. 근데 치킨은 인정이. 이게 왜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유행이잖아요. 신라면 뭐 자파게티 이런 것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거를 해주고 싶고. 헨리 씨는 어때요?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뭘 줘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순대 접했어요. 친구 저한테 그냥 소금 그냥 이제 찍어서 먹지 말고
떡볶이 소스 뿌려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뭐 스웨덴 친구든 뭐 미국 친구 한국에 왔을 때 우와. 이렇게 떡볶이 소스 뿌려서 먹으라고 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김희아는 친구들. 저도 약간 닭 요리가 한국의 닭 요리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친구들 입맛도 되게 맞고 볶음탕 닭 요리가 많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닭 요리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멕시코 있었을 때 거기 이제 한국 문화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우리 손님들한테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잡채 하나 있었어요. 잡채. 근데 잡채는 너무 잘 들어가요. 너무 거부감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냥 웬만하면 잘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잡채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내가 잡채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줬다는 거는 굉장히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거든요. 왜냐면 재료를 하나하나 채를 써야 돼요. 채를 썰고 다 각 재료를 또 따로 맞네, 해서 맞네. 이제 같이 만드는 거라서 조금 신경 썼구나. 이란에서 많이 좋아하겠네. 이렇게 잡채를 맞아요. 만들어 약간 돈 신경- 많이 갔으니까. 나를 위한 맞아요. 아니 시간을 샀구나 이런 느낌. 자, 오늘 각 나라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는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고파지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마음도 맞아요.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셨는지 물어보기 전에 자유롭게 일단 하고 싶은 질문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주량.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이란 분들은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신다고 술,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이란 친구들 보면 주량이 되게 세요. 되게 많이 마셔요. 그건 뭐야?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마셔봐서. 많이 영수 안 마셔봤으니까. 간이 그렇죠? 싱싱한 거죠. 그러니까요. 깨끗하니까. 너무 건강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스웨덴 게이트 좀 붙는 이런 같은 거였잖아요. 어떻게요? 뭐 오해를 좀 풀었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제였죠? 우리가 우리는 문제가 네, 풀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입견을 어느 세게 정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네, 네. 다 그러진 않다. 옛날 문화였다. 네, 네, 그죠? 네. 라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그 기사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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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서로가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 서로가 약간 좀 그런 문화 같은 거를 뭐 인정하고 어허. 그러니까 이런 신문화 같은 것도 인정하고 하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잘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우리 별다리 연구소에 준비한 이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제 개타 씨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말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같이 만들자고요. 우리 다음 회에서 만나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본 친구 있는데 근데 젓가락 2개 밥 그릇 이렇게 막 떴고 근데 그거 뭐 축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약간 장난으로 했는데 근데 뜻은 뭐인가요? 저 진짜 궁금해요. 아니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이 네.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쵸. 그걸 하는데 그 친구 누구예요? 그쵸. 그냥 푸시로 연락처 해놨어요. 좀 주실 수 있어요? 그 연락처를? 약간 좀 따로 좀 전화를 해야겠어요.